네, 12월 FOMC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0.95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2,360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전날 대비 5.27포인트 0.73% 하락하면서 717.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273억 원, 외국인은 2,912억 원 각각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가 3,5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10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351억 원, 기관은 371억 원 각각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0.3%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떨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2%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삼성 SDI가 0.3% 상승했고요. LG화학도 0.3%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0.37% 하락했고요. 현대차는 0.3%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는 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섹터가 3.5% 상승했고요. 뒤이어서 의료정밀, 보험, 운수창고, 의약품, 금융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건설 섹터 1.3% 떨어졌고요. 통신, 기계, 철강, 금속, 종이, 목재, 음식료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9% 떨어졌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LNF가 0.3%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8%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HLB가 0.3%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1.4%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 마감한 가운데 셀트리온제약이 1.4% 하락했고요. 리노공업도 1.3% 떨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날 대비 2원 30전 오르면서 달러당 1,30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이진우 소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몇 거래를 남지 않았는데 이제 산타랠리는 거의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 네네. 거죠. 오늘 이제 19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이제 산타랠리는 조금 이제 그 기대감은 이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주 이렇게 살피는 표로 보시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다 빠졌죠.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12월 들어서는 좋네요. 보셨나 봐요, 축구. 예, 메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시사신까지 다 보고 잠깐 눈 붙이고 나왔는데 네네. 진짜 어제 정민행크는 못 보셨죠? 저는 그렇죠, 자야죠. 하이라이트하고는 다른 또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75%의 나라입니다. 축구하는 만큼만 역대 정치인들이 좀 잘해줬더라면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나라인데. 그러게요. 네, 어쨌거나 12월 들어서의 하락폭도 이렇게 지난 한 주보다 더 큰 걸로 봐서는 12월 들어 내내 빠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본토나 홍콩 할 것 없이 특히 홍콩이 12월 들어서 더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지난주는 예외 없이 다 빠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유럽도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미국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럽이었지만 이따가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 시비가 아주 좀 세게 나오는 바람에 지난주는 유럽의 주간 낙폭은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S&P 500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점끼리 연결한 하락 추세선 저항과 200일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지난주 보시면은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돼서 심지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색의 50일 그리고 파란색의 100일선, 황토색의 200일선 세 개로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단순했습니다만 50일선도 물고 내려가는 정도였고 아래쪽 거래량이 저렇게 막대기가 확
올라간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네네. 그거였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자, 한번 이렇게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갖다가 10분 차트로 해서 현미경을 한번 들이대 보니까 화요일 날은 CPI가 그게 했죠. 생각보다 많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바람에 개장 초에 엄청나게 높이 뛰었습니다. 네. 높이 뛰었으나 조금 이렇게 정강 후약 뒷심이 딸렸고요. 전날 FMC가 열렸고 13, 14 이틀 동안 열렸는데 저 CPI를 봤을 텐데도 어떻게 14일 날 그렇게 연준이 그렇게 세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FMC가 나와서 중간에 보시면 뚝 떨어지는 부분이 성명서 발표되고 파월 기자회견하면서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 시장은 자꾸 한번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잘 버티는 그런 날이었는데 항상 또 FMC는 그 다음 날까지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여진이 있더라고요. 네, 여진이 네. 있죠. 여진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훅 떨어졌는데 미국 지표 부진도 있었지만 이날 영란은행 그리고 ECB 네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까지 할 것 없이 전부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특히 ECB의 이 레토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금요일까지도 그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PMI가 미국 PMI 경기 지표가 안 좋았고 네. 또 뭐 존 윌리엄스 같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년에 고금리 갈 수 있다.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점도표에 봤던 그 중간값 최종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밀었습니다만 밀리면 그래도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낙폭 좀 줄이고 하는 양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고 네네. 나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하고 그다음에 유럽도 살짝 보면은 요 그림에서 유로스닥스까지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는 그겁니다. 쭉 2022년 내내 흘러내렸던 그 하락폭에 61.8%라고 하는 요 크리티컬한 레벨을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이 레벨, 이 기술적 반등의 맥시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 차원이 아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좀 더 강세장으로의 전환 이걸 갖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기가 한 두어 번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주 후반에 뚝뚝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에서 벗어나기 힘든가 하는 네. 그런 어떤 심리가 시장에 확산된 그런 주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가 FOMC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FOMC 이전에는 상승세를 좀 보이더니 결국 회담 이후에 차익 실현 부담과 실망감으로 하락한 증시가 이번 주엔 추가 악재와 이벤트가 좀 크지 않은 상태라서 재차 기술적 반등과 안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금리 인상 목표치에 5.1%라는 목표치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긴축 기조 지속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긴축 경계감이 커지면서 내년 시장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긴 했지만 반대로 소매 판매가 좋았어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이 반감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듯합니다. 실제 실물 경기 지표인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31개월 만에 최저치에 해당이 되고 전월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이어갔지만 그로 인해 추가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더욱 필요해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된 셈이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시장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제 그렇고 이번 주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1,340원 이하로 움직일 시에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박스권 하단은 지난주 저점인 2,320포인트 부근으로 지지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는 이제 큰 이벤트 쪽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이번 주 후반으로 기약을 해서 2,500포인트를 다시 도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안정적인 장세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지만 내년에 주목해야 할 유망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올해를 2주 남겨놓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 강세 보였던 종목과 업종별 로테이션만 좀 이어질 듯합니다. 국내 드라마와 영화 등 엔터 산업이 중국 OTT 방영을 시작하면서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시장 약세에도 계속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좀 받아서 콘텐츠리 중앙, JYP 엔터, A스토리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서 재차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우려 완화와 대중국 수출이 20에서 30%대를 지속해왔던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관련주들은 실적 대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클래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메디아나 등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인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업체와 5G 통신 장비 수주 계약,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과 통신 협약, 그리고 국내 주파수 관련 할당 취소와 재계약 등으로 인해서 5G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로서는 KMW, HFR, 서진 시스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는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좀 그려봤는데요. 빠르게 반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주 후반에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해서 시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되는 거니 2달 연속 물가 하락은 분명 의미를 둬도 될 듯합니다. 또한 내년 경기 침체 우려도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물 지표가 추가로 나쁘게 나와도 시장 하락을 더 부추기기보다는 시장을 달래거나 반등 속도 조절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 내 위드 코로나 가능성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공급망 우려 완화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시장 하락에 대한 제한도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비회복주,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벤트도 있고 어쨌든 소비가 조금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업종으로는 이제 5G 관련주와 IT 장비, 2차 전지 포함 자동차 장비주들이 최근 약세에서 계속 시장과 함께 내렸던 터라서 시장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서는 박스권 하단 속에서 자동차 장비주나 IT 장비주들을 재차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필살기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356포인트고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17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보합권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600원이죠.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호가에서 셀트리온 그룹 3사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현금과 주식 배당을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현금과 주식 배당을 결정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호가에서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2.7% 강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5% 넘는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7,900원입니다. 현금 주식 배당 결정 소식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호가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앞서 보셨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0.8%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100원이고 LNF도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200원이죠. 카카오게임즈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1.6%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1만 3,300원,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 셀트론지아 호가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천보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상황 또 미증시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떨까요, 산타랠리? 전반적으로 네. 지난주를 넘어오면서 월가 쪽은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조금 더 심할 것 같은데 산타랠리 얘기가 좀 사그라드는 느낌이죠. 지금 이거 지난 16일이니까 지난 주말 기사죠. 로이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이터 자체적인 분석이 노 산타랠리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이 피크 레이트, 이 최종 금리에 대한 이 정도 가면 끝날 거야라고 했던 거 시장이 기대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다, 무산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캡처해 왔는데 진짜 저 위에 희미한 이름들이 22 중앙은행 총재들 역대 장클로드 트리셰, 마리오 드라기, 지금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트리셰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빨간색의 저 인플레이션율하고 그다음에 저 검은색의 기준금리 그동안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은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하고 22의 기준금리는 얼추 이렇게 방향성은 같이 해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그냥 2010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의 저 인플레이션율이 유난히 낮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시대였고 저 때는 중앙은행들이 회의 때마다 했는 얘기가 어떻게 하든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2%라는 1년 동안에 2% 정도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게 수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터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저 해결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꺾여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이 검은색 금리가 올라가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아래쪽 기사 먼저 보시죠. 12월 9일 기사입니다. 똑같은 CNBC인데 12월 9일 아래쪽 기사는 산타랠리는 의미 있는 추세래요. 그렇게 기사를 딱 달아놓고 살짝 기대감을 갖다가 갖게끔 했는데 12월 16일 기사 그 위로 올라오면은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연말까지는 산타크로스 랠리를 갖다가 기대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a drop in January입니다. 1월 가서는 떨어질 거래요.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저 화면에 캡처한 저 나름 이제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고 있는 거죠. 네. 말이. 근데 1월 가서 빠진대요. 그러면 잠깐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젊을 때 저 아내한테 늘 혼났던 게 운동 안 한다고 산에 올라가자 하면 제가 했던 말이 그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냐 이랬거든요.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올라갔다가 1월 달에 빠질 것 같다. 지금 하나마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마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까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오면 포브스지 같은 경우도 과거 역사적으로 12월에 올랐던 게 77.9%다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믿을 얘기 못 됩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한 53% 정도 이렇게 11월 달에 올랐던 게 역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나 해바뀌면 또 우리 1월 효과 1월 효과는 그래도 보면은 실정적으로 연초에는 그래도 좀 오르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만 1월 효과 얘기하다가 1월 달에 장이 잘 안 오면 금년에는 1월 효과가 음력으로 올 모양입니다. 이러면서 한 달 정도 1월 효과 좀 지연시키고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월가에서조차도 아니면 그 월가를 갖다가 풍자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번 산타랠리는 음력으로 올라나 12월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산타 했다가 지금 의외로 중앙은행들이 워낙 세게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자꾸 장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다 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가올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앞서 이동호 대표께서도 뭐 말씀하시는 걸 예. 저도 들었습니다만 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장이. 아, 연준도 세게 얘기하고 ECB도 예. 세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지금. 이 각 중앙은행들이 이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나 이 말이나 이런 네네. 거 특히 연준 보시죠. 연준 보시면은 요거 먼저 이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 이게 지난 9월 점도표였고 네. 저 빨간색이 지금 위치한 거 보십시오. 1, 2, 3, 4 칸이 들어있고 칸에서 0.25씩이니까 지금 4.25에서 4.5가 중간값으로 적혀 있었죠. 9월 FMC에서 제일 왼쪽에 빨간색 점의 위에 것이 즉 2023년 금년 말 4.25에서 4.5로 끝날 것이야. 그리고 그다음 내년은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중간값이. 네. 그래서 아마 4.5에서 4.75 정도일 거야. 중간값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번 12월 FOMC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까였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지금 2022년 제일 왼쪽이야. 뭐 지난주 그걸로 끝났으니까 4.25에서 4.5에 모두가 딱 해서 결국 만장일치로 50bp 금리 인상했다는 얘기고 그럼 내년은 했더니만 애초에 그냥 25bp 정도 더 올린 게 중간값으로 되어 있던 게 이번 중간값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5가 아니고 한 3칸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50bp 더 올라가서 5에서 5.25 사이에 중간값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놀라운 거는 그 중간값보다 더 위에 6개의 점이 있고 그러네요. 중간값보다 아래쪽에는 2개밖에 점이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2024년하고 2025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거를 볼 수 있죠. 분열된 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이래로 점 이렇게 분포해 있는 거 보면은 연준의 굉장히 호키시한 위원과 도비시한 위원들 사이에 그 견해가 큽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 제일 아래쪽에 찍은 사람은 거의 그거네요. 저기 2.5 정도로까지 낮추자 하는 얘기고 제일 위에 있는 점은 이게 5.75까지도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내년 후내년에까지도 저 한 명이 저 제일 위에 찍고 있는데 5.75에 누구일까요? 블라든가 제임스 블라든가 싶기도 한데 예. 네, 참 그럼 너무 뻔해진 거 너무 뻔해지는 예, 거고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서 굉장히 분열돼 있다 하는 것인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만들면서 보니까 요 SBS BGS만 제가 언급을 못하고 넘어갔나 싶기도 해서 아차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거 이번에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저희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그럴까요?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잠시 끊어갈게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제한된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1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올해 산타랠리 기대감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고강도 긴축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또 경기 침체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ECB 또 영란은행, 스위스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주요국 3대 지수 지난 주말에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하락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2,350선 출발이고요.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71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59,400원, 5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48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이네요. 828,000원. SK하이닉스가 0.5% 올라갑니다. 78,800원이죠. LG화학이 0.6% 떨어집니다. 지금 64만 원이고요. 삼성 SDI가 2% 약세입니다. 653,000원, 6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네이버 모두 하락 중입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1.4% 하락으로 6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가 0.6%, 1%까지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65,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7% 떨어집니다. 102,200원. LNF가 0.6% 하락이네요. 194,900원이고 카카오게임즈가 0.9% 올라갑니다. 44,700원. HLB 0.3% 상승하죠. 32,65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0.7% 떨어지고요. 셀트리온제약 1.5% 상승 67,300원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59억 원, 기관은 1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기계 섹터,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에서도 개인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159억 원, 기관 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6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 5원 10전 상승한 1,31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조금 다시 한번 강달러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자, 앞서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를 다시 좀 끊어갔는데 그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예, 사실 뭐 저렇게 점도표의 네. 중간값이 좀 올라갈 것은 예. 연준은 사실 다 알려줬습니다. 이미. 예. 그동안 이거 월스트저널에 연준 출입 기자 닉 티밀하우스 얘기는 몇 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예. 요거보다도 그 다음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 친구가 월스트저널을 통해서 연준이 소위 말하는 침묵 기간에 시장에다 뭘 흘리고 싶을 때는 이 친구를 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 지금 기사 보시면은 6월 13일입니다. 즉 6월 FOMC가 수요일 날 이제 성명서하고 점도표 발표하는데 이 6월 13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딱 하는 얘기가 제목 보세요. Fed likely to consider 0.75% point rate hike, 네. rate rise. 그러니 그때 다들 빅 스텝 정도만 50pp 얘기했죠. 예상했던 때예요. 근데 이거 예. 0.75, 75p 해가지고 이때 6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닉 티밀하우스고 오른쪽은 닉 티밀하우스 전임 지금 월스트저널의 편집장 존 힐슨나스가 최근에 또 CNBC 나와서 CBS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책 옐런 관련한 책 쓴 거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전통입니다. 전통인데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저거죠. 12월 5일 날 기사를 통해서 아래쪽 기사입니다. 아래쪽 기사에서 즉 75에서 50bp로 금리 인상폭은 이번 달에 낮출 거지만 내년에 가서 higher interest rates 했는데 밑에 또 보시면은 이 급격한 wage growth 임금 상승 이것 때문에 결국 연준 위원들은 뭘 고려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정책 금리를 above 5% 이렇게 얘기합니다. 5% 위로까지. 네. 근데 실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좀 그간 사람들은 특히 연준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는 이 친구의 트위터라도 뒤져가면서 네. 뭘 또 올렸나를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시장이 연준 너 그렇게 올릴 수 있어라고 자꾸 해서 프라이싱 자체는 네. 그렇게까지 5% 위로까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가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네요. 시장하고 연준 사이에 지금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네.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은 센 척 하는데
시장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 이 분위기가 계속 간다는 거죠. 특히나 업계에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게 미국이 영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상황? 영국이요. 영국. 예. 왜냐하면 영국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물가도 그렇고 네, 경기가 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 연준이 계속해서 세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영란은행 주말에 이제 네, 올렸고 예. 지금 유럽 자체도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어떻게 보면 지난주 후반에는 그쪽 연준 이후 그 수요일 날이었고 현지 시간으로 그다음 목요일 날 네. 그 영란은행 22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할 것 없이 다 금리를 올렸는데요. 다 50bp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국은 3에서 3.5가 됐거든요. 지금 밑에다가 제가 그래프에다가 저 써놨습니다. 지금 영국 CPI 최근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전년비로 10.7%입니다. 물가가 10.7% 오르고 있는데 겨우 지금 금리는 3.5%예요. 여기도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저렇게 금리가 15%, 17%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은요. 유로존입니다. 22는 99년 출범 이후니까 저렇게 차트의 시작점이 2000년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여기도 CPI 10%예요. 10%인데 겨우 지금 2%에서 2.5%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라가르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옷은 잘 입어요. 좌우지간 정말 옷은 잘 입어요. 원래 패션 감각 좋은 걸로 명품 유명하잖아요. 신상으로만.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저기 22가 금리 인상을 곧 스탑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산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오렌지색으로 크게 쭉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are not slowing down이고 We are in for the long game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좀 길게 가야 되는 게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길게 간다면 지금 이제 2.5에 왔는데 얼마나 가야 될까요? 긴 게임이라는데.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라가르드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2월에도 50bp 올리고 네. 그러면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그렇죠. 3%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2번 정도 50bp 더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되잖아요. 4가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보시면은 스위스는 그나마 공식 CPI 통계는 3%에 불과합니다만 이번에 얼마? 0.5에서 1% 겨우 왔습니다. 0.5%에서 1% 왔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에 차트에 0의 위치를 잘 보시고 0 아래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그게 밑에 겁니다. 지금 여기는 2013년 이후로 2014년 이후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75 갔다가 마이너스 0.75에서 한참 머물다가 50bp에서 마이너스 0.25 그랬던 게 지금 75bp 나름대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0.5 왔다가 이번에 1% 왔는데 마이너스 0.75? 왜 저렇게 오래 갔는가 하면은 저 기간 동안에 스위스 프랑이 안전통화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스위스 프랑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달러 스위스 프랑 환율이 막 떨어지고 스위스 프랑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갖다 저렇게 마이너스까지도 갖고 가는.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최근 겪었던 한 10수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 10수년은 아마 나중에 두고 경제사회에서 회자될 겁니다. 대공황 때만큼이나. 네. 그런 희한한 시절이 있었다고?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고 예, 예.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가고 네. 실제 실물 경기는 완전히 올스톱돼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가고 그놈의 코인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갔었다가 자빠졌다고 이런 생각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당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후유증이 제법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요겁니다. 느낌상 연준이 4에서 4.5 갖고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영란은행은 3에서 3.5 왔고 22는 2에서 2.5 왔으면 같은 50bp라도 이거는
2.5에서 2.5 온 게 훨씬 더 이렇게 그렇죠. 묵직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예. 그래서 뭐 정민행한테도 지난주 여쭤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달러 사실래요? 유로 사실래요? 그죠? 예, 예. 유로 사고 싶다 했는데 예. 실제 그러한 정책 결정이 있고 나서 파운드 보십시오. 파운드 보시면은 여기서 캔들 잘 보시면은 오히려 지난주 목금 이틀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음봉으로. 음봉으로 빠집니다. 예. 파운드가 약해진 거예요. 예, 예. 그다음 보시죠. 유로 달러가 일단 데일리 먼저 보시면 똑같습니다. 끝에 두 개 보시면은 ECB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오히려 빠집니다. 네. 빠지는 상황이고 여전히 큰 차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한 레벨에서 지금 유로가 이제 강으로 계속 가느냐, 그동안에 제법 강이었죠. 네. 아니면 약으로 가느냐.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프랑도 보시면 오히려 달러 스위스 프랑이니까 오히려 아까 파운드 달러나 유로 달러하고 차트를 잘 보셔야죠. 지금 그 위로 틀하니까 달러가 이틀 끝에 이틀 보면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시 살짝 보기 좋기로는 그걸로 하시죠. 3-4 유로 달러 다시 위클리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10월 이후에 외환 시장에서의 지금 10월 달 이후 저점 찍고 오른쪽 끝부분에 쭉쭉쭉쭉 올라오는 저 부분이 저하고 정민행하고 일주일 전에 주고받았던 그 네. 논리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페이스로 서로 금리를 올리면 어디를 사고 싶니 했을 때 유로 사고 싶었고 파운드 사고 싶었던 거예요. 달러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게 이미 반영되었고 막상 이제 50bp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내지는 바이오루머 세럼 팩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랄까요, 이 시장이란 것이 참 매번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놈의 이론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고 책에서 배운 대로 해서 가주면은 참 편하겠는데 늘 살짝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 빠꼬미들 스마트머니라 하는 것들은 먼저 움직여버리고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리테일 쪽에서 쫓아오기를 바라고 네.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금년 들어서 장이 어려워진 이유가 우리가 아는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은 네. 이른바 스마트머니 네. 큰 손들 기관들이 이렇게 보시죠. 2022년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금리도 이제는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실물 경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걔들은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쫙 팔아버렸어요. 들고 있던 거 다 팔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이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공포에 떠는 물량들이 나오겠죠. 물량들이 예. 나오면은 그걸 또 받아서 쑥 끌어올리고 그래서 붐 앤 버스트 폭파 터지고 또 붐 버스트 붐 예. 버스트 이렇게 해왔던 게 금융시장인데 코로나 시국 이후로 지금 문제는 스마트머니들은 자기들 하던 대로 늘 했는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미리 던지고 네. 하방으로 배팅을 해놨는데 네. 그러면 쫓아오면서 뒤늦게 던져야 할 이쪽이 안 던져요. 네. 믿지를 않죠, 일단. 믿지도 않고 네. 그동안 학습된 게 팔면 손해야. 네. 손절하는 게 오히려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리 확 안 쏟아지는 거죠.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은 네. 아마 정민 씨는 그럴 일이 없었겠다. 저희들 때 어릴 네. 때 자우지가 막 놀다 보면은 네. 우리 어릴 때 아마 게임 같은 게 없으니까 밖에서 뛰노는 게 다 하죠. 네. 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꼭 와서 물어보셔. 피 나냐? 네. 근데 피 나요 하면은 안심하셔. 머리가 아주 세게 부딪혔는데 피 나니 해가지고 피가 났으면은 어른들은 안심하시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피는 안 나. 그러면 걱정을 하세요. 아, 이게 차라리 피가 나는 게 좋아요. 밖으로 나오는 게 좋고 고여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냈자 내출력이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예. 안으로. 예.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쿵 자빠졌는데 3,300에서 2,300까지 쿵 자빠졌는데 네. 피가 안 났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어려운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 빠른 회복을 기다리는 세력들로
입장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예. 이걸 갖다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 지금쯤이면 쏟아지는 매물 받아서 한 번 더 위로 당겨 먹어야 된다 싶은 그쪽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 매물이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방 압력도 제한적인 것 같고.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박스권이네요. 왜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고 답답한가. 그래서 늘 띵한 거예요. 예. 차라리 피가 나서 응급실에 가서 꿰매고 오면은 며칠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집니다. 네. 근데 이게 피가 안 나. 계속 엄마 머리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이거예요. 예. 답답하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해. 아니 근데 연준 행보도 답답한 게 사실. 연준도 답답해요, 사실. 예. 왜냐면 CPI 자체는 뭐 좀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 찍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많았는데 음. 그 이후에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뭔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예. 이건 예측도 힘들고 이러다 또 언제 말 바꿀지도 모르겠고. 슬라이드 4번을 한번 예. 보여주시죠. 나도 볼커처럼 할 거야. 이걸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만 이 코너를 갖다가 꾸준히 봐오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 지금 이진우 소장 뭔 소리를 하려는지 알 것 같다 하실 거예요. 지금 3월부터 지난 3월 3일로 돌아가서 의회에서 폴 볼커처럼 당신 할 수 있어라고 했더니만 예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네. 예. 말을 저렇게까지 했는 사람이면 나 진짜 볼커 되고 싶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지난 5월 중순에 또 티미라우스, 닉 티미라우스하고 그때 화상으로 이제 뭘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전월비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그런 인플레이션의 세밀한 뉘앙스 읽을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의역하자면 야 그런 거 갖고 인플레가 둔화돼서 무슨 뭐 연준이 좀 살살 할 거야라고 하지 마. 우리가 원하는 건 2%야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뭡니까? 그 유명했던 그 잭슨홀 연설 8월 말에 네. 진짜 이빨 꽉 물고 나와서 한 8분 정도 짧게 그래서 높게 오래 간다 이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 이 아스번스하고 폴 볼커는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저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죠. 그때 3월 달에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한 이후로 흐름 보세요. 제일 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3월 14일 날 폴 볼커를 갖다 칭송했고 예. 그리고 아마도 그는 볼커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 칸 내려오면 왼쪽에 월스저널에서의 사설이 제롬 파월은 아스번스가 될까 폴 볼커가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오른쪽은 심지어 이제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했던 사람도 똑같은 관점의 칼럼을 썼어요. 제롬 파월이 볼커 같을까 번스 같을까 이럽니다. 근데 그 밑에 다른 매체는 아예 제목을 저렇게 달았어요. 파월은 뉴 아스번즈지 뉴 폴 볼커가 아니래요. 네. 이건 완전 막 파월을 연준을 물러보는 얘기죠. 당신 말은 그래 하지만 결국 이러다가 금리 시장 빠그라지든지 무슨 뭐 경기가 뭐 엄청나게 침체든지 하면은 또 허겁지겁 금리 인하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는 위인들이야 당신들은. 네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과연 지금 이 연준과 시장 간에 이제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 블러핑이다. 지금 뻥카다. 예, 예. 블러핑이다고 이제 보고 시장 이렇게 또 안 좋아지면은 금리 더 못 결국 또 올린다. 금리도 못 올리고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약간은 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또 이코노미스트나 앨리스트 중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이 너무 지금 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의지를 갖다가 과소평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디의 레토릭이 저렇게 갑자기 구체적이고 강해진 거나 영란은행 뭐 스위스 중앙은행 할 네네. 것 없이 미국이 앞서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레토릭이 서로 좀 강해진 거는 좀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가 저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연준보다. 20이요. 내년에 유로존 국가들이 또 엄청나게 그거 할 것 같습니다.
국채 막 찍어내면서 빚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아, 지금 국채 발행 계획서를 보면은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만내 있는 동안에 막 일단 쓰고 보자예요. 예. 쓰고 보자는데 돈이 어디 땅파서 나옵니까? 또 국채 발행이에요. 발행이죠. 예. 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는 지난번 영국의 트러스 내각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적게 거둘게. 네. 일단 오케이. 그러면 뭐로 할래? 국채 발행. 이러니까 그냥 시장 아작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금리가 막 폭등을 예. 하고 뭐 그런 식이라서 그래서 금리 오를까봐 그래서 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걸 갖다가 저렇게 미리 막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저렇게 또 한꺼풀 씌우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래저래 좀 그거 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지금 조금 그동안 어떤 강세론자 내지는 바닥 받고 이제 갈 일만 남아서 하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책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증시도 봐야 되는데. 예, 그냥 간략하게 네네. 요것만 보시죠. 일단 지표는 안 좋습니다. 미국 경제. 예, 5-1 한번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제 S&P 글로벌 PMI죠. PMI인데 이거는 이제 짙은 색깔이 저겁니다. 종합 PMI입니다. 44.6이니까 50 아래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문제는 저게 꺾이면은 GDP 성장률도 꺾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장과 수축인데 지금 위에 제조업이나 아래쪽에 서비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국면이다? 50 아래에서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같은 날 유로존은 나왔는데 유로존도 숫자 자체는 여전히 50 아래이긴 합니다만 미국하고 약간 다른 거는 절대치가 조금 미국보다 높고 또 살짝 머리를 들고 있다 하는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그 정도인데 뭐 지표도 지금 사실 안 좋죠. 안 예. 좋은 상황이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무역 수지를 보나 뭐를 보나 그런 상황이고 자꾸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면서 부동산 관련한 뉴스를 보자 보면은 결국 내년에 그 부분이 또 한번 우리 증시까지도 이렇게 증시에서도 쳐다봐야 되는 재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티는 것 같고. 네. 사실 뭐 지금은 예. 얼마입니까? 지금 코스닥이 이제 보합권이고 보합권이고. 강보합권이고 코스피가 0.5% 빠지는데 사실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사주고 기관이 사줘야 올라가니까. 네. 예. 아직까지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뭐 지난 주말까지의 차트입니다만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 받쳐주고 있는 저 굵은 선, 네. 저기 61선이거든요. 네. 61선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 합니다만 수요, 공급, 수급.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급은 뭡니까? 뭐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듯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외국인이 깡패예요. 예. 저 친구들이 지난주에 샀습니다. 딴 거 없고 그냥 화요일 날 디립다 팔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요즘 외국인들 단타하는 것 같아요. 단타예요. 산타랠리가 아니고 단타랠리라니까. 예. 그러니까 해놓고 그다음에 FMC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목요일 날 빠졌잖아요. FMC 때문에 빠졌더니만 쿵 빠졌는 걸 갖다가 그냥 이 친구들은 땡겨서 먹고 예. 뭐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 주말도 저렇게 했는데 외국인이 현재로서는 조선에서 이제 바치고 있다 정도인데 외국인 속내를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는 어떻게 61선과 201선의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으로도 보시도 이렇습니다. 일간으로 보시더라도 아니 이것다가 똑같은 코스피를 일목균형표로 보시더라도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죠. 아까는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만 차티스트 눈에는 또 이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요 미니 이중천정의 최소 목표 가격까지는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에도 걸리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튀어 올랐다는 상황이고 제법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저선 지키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2270포인트는 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70포인트라는 것이 최근 어쨌거나 10월 이후에 이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 또 맥시가 2270이니까 저기까지는 지켜진다면 그 다음을 또 1월 효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저거 이제 깨지면은 뭐 조금 또 전저점까지 열어줘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순매수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0.3%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LG화학, 셀트리온, 하이브, NC소프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하이브, NC소프트가 상승 중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페노션, 호텔신라, 제주은행입니다. 오늘 페노션 흐름 좋고요. 또 제주은행 흐름 좋습니다. 8% 강세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풍산, 현대중공업,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중이고 그 밖에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종목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시각 9시 26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4% 하락으로 2,349포인트, 코스닥 강보권이죠. 718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